마지막 주제입니다. 주제를 해주셔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주제로 서울특별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태주 위원장님, 저희가 함께 자리 모셔가지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박태주입니다. 사전서울모델협의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박준식 교수님께서 집짓는 게 힘드는가, 논문 쓰는 게 힘드는가, 아니면 사회협약이 힘드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안 지어봐서 모르겠으나도 논문 쓰는 것도 힘들고 사회협약 내는 것도 힘드는데 또 사전모델협의회는 이름 그대로 사회적 대화 기구고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는 기구다라고 말씀드리면 간단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노사정모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노동정책이 흔히 지자체 노동정책의 효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화되거든요. 서울시 노동정책의 테스트베드, 시험대 내지 유형 설정자는 공공부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광비수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처우 개선, 그리고 생활임금, 더 나아가서 각종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울시가 하는 근로자 이사제 도입과 같은 것들이 다 공공기관을 1차적 대상으로 해서 시험이 되는 그것이 다시 민간 부분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가 모델 인플로이어로 보험 사용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서울 모델 협의회가 있다. 지난 2년간 서울 모델 협의회는 사회협약이라는 점에서 가지고 3개 정도의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째는 1년 전에 임금 피크제 대신에 우리들은 일자리 협약을 따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려가는 노동시간 단축도 이 일자리 협약의 일환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1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민간기관에서 합의한 이런 일자리 협약이고, 다음 주 1주년을 맞이해서 서울시장을 모시고 저희들끼리 평가회를 갖기로 그렇게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근로자 이사제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노사 합의로 추진했었고, 지난 9월 9일 날 서울시 의회 조례가 통과됐었고 9월 29일 날 발의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정관 개정을 거쳐서 선관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올해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현재로서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서울시 공공기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공공기관 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 연봉제를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정부가 페널티를 가한다고 하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연봉 받지 않는 유일한 서울시 투자기관 5기관은 그 대신에 제대로 된 좀 전에 우리 임금 체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도 노사가 협의해서 제대로 된 임금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임금 체계 개편에 노사 그리고 서울시가 합의를 했고 지금 그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가입하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이 다 민주노총들이 이른바 사회적 기구는 아마 서울 모델협의회가 유일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때로는 노동조합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들 정말로 징그럽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노조 없는 동네로 가서 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노조한테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오늘 아까 주년 발표를 하셨던 정성국 교수, 또 좀 전에 주년 발표하셨던 박준식 교수, 아까 토론하셨던 이문호 박사, 좀 전에 토론할 노광표 박사까지 합쳐서 다 현대자동차 노동시간 단축에 같이 결합했던 분들이고 주간연수 200여자 물리는 그 노동시간 단축의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주역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년간 현대차 주간연수 200여제 추진을 위한 전문위원회 제가 대표를 맡아보고 있었고 2013년 3월 4일날 현대 시스템이 89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은 현대자동차를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시간 단축이 아니라 보편적 노시간 단축. 굳이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 선도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 예언으로서 많이 했지만 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모든 경제활동은 일자리로 수립되고 또 일자리로부터 경제활동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만도 의미있게 남아있는 비공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그 유일한 영역이 노동시간 단축한 일자리 나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관해서 의미 있는 빈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서울에서는 공공기관이 이 부분을 갖다가 선도하려고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노동시간 통계조차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법제가 진공 상태로 할 만큼 규제가 없고 이 규제가 없는 공간 속에서 도와 사가 장시간 노동에 tam합한 결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노사적 tam합의 상분이 장시간 노동이고 이 과정 속에서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죠. 한쪽은 과로사를 주고 한쪽은 일여서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노동운동 역사가 노동시간 단축 역사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만큼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서 당선되려고 한다면 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에게 잔업을 분명히 보장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공약이 됐습니다.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노동조합 있는 동네가 노동조합 없는 동네보다도 노동시간이 더 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했고 노동시간 단축에 그러면 안타깝게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데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더 많아요. 당연히 이것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롯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생산성이 오른다는 이야기고 생산성이 오르는 그 결과는 노동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 그러면 첫째는 임금의 인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고용의 증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임금의 인상으로 후출해버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고용의 확대로 이 생산성의 증가가 연결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고 최근에 관심이 정되고 있습니다. 장체노동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맞벌이가 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외벌이 모유 남자가 이른바 브랜드 윈으로서 땅벌이하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정주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되는 체제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 시작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제 가사노동과
유급 노동을 동시에 해야 되는, 누구 말로는 이른바 투시프트 2교대를 해야 되는, 집으로 출근하고 회사로 한 번 더 출근하는 생활을 하는 남성 외부리 모양 속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맞벌이가 정리되고 있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이른바 시간 속박이,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육아와 가사, 돌봄 노동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세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자세히 보니까 한개 잠깐 보면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그렇게 기대할 만큼 노동시장 단축 일자리 창출을 갖고 올 수는 아닙니다. 일자리 노동시장 단축이 그냥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갖고 올 거고 믿는다 하면 그것은 지나다. 가장 좋은 애는 현대자동차가 노동시장을 엄청나게 단축했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진 경우는 전주 삼성차 공장이 교대제 변경 이후에는 별로 없다.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단축은 그렇게 많은 일자리 창출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장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노동시장 단축이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은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일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자리 만들 노동시장 단축 이외에 장기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제가 있는가 한다면 별로 없는 시켜집니다. 거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관련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주도할 것인가 단체 교섭으로 주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고 있는데, 법으로 주도한 대표적 나라는 프랑스고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한 대표적 나라는 독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법제도 주도주의, 그러면서도 노사가 개입하는 그런 어떤 혼합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강조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때서 노동조합이 노동시장 단축은 누가 뭐래도 사회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노동조합이 이 노동조합을 이 투쟁에 결합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이른바 권위주의 또 다른 표현이 원정주의에 흐르거나 불처치해지거나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거나 하는 문제가 있겠다. 노동조합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어떻게 중요하고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그 일주일의 한도 시간을 입법이 아니라 법 헬스의 문제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으로 분명히 해석을 하고, 그리고 주 52시간이 상한치를 하지만 주 40시간이 원칙이다. 나머지 연장 근로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노동을 축소하고 효율 노동을 금지하는 것.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가 텐텐에서 팔고 갔을 때 줄어든 노동시간은 300시간 정도입니다. 240시간 정도입니다. 240시간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연차만 다 써버려도 그 정도 시간은 줄어듭니다. 연차를 우리는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만도 ILO 유럽연합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보상 못하게 되어 있고 법으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으로 보상되어야 되지 시간은 돈으로 보상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연차를 짜갈라서 반차도 쓰고 하루도 쓰고 해서는 안 된다. 연차는 최소한 2주 이상 한복에 몰아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도 그런 법 도입하자고 노동조합에 이야기했더니 하나같이 노동조합이 그렇습니다. 사무직을 하는 포괄임금제 그 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최소 휴식시간 도입이 들어갔다. 좋습니다. 어쨌든 바꿔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의 보존입니다. 노동조합,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협의를 하면서 어디서 결렬되는가? 바로 이 임금 부분에서 결렬됩니다.
이와 관해서 ILO 국제노동기구 엄명은 불가합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보존되어져야 한다. 통상 근로시간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임금의 감소 없이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갖다 보존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누가 반대가 났습니까? 이번에 사용자가 반대가 났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독일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84년도에 독일 금속노조가 전후 최대의 파업에 들어갑니다. 10주간 전면 파업을 했습니다. 요 조건은 주 40시간제를 주 35시간으로 줄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했는가? 85년부터 95년 10년 사이에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은 그 정도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했던 방식이고, 프랑스는 98년도에 39시간에서 35시간대로 입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을 한번 해가지고 노도사도 손해보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손해보지 않고 한 말은 업계였습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고통 분담 속에서 노사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임금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중요한 방법은 시간을 가지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보존에 있어가지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용 중립성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그러면 최소한 노사정 사이에 고통의 분담은 일정 부분 제재되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한 거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일자리 나누기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르는 비금전적 혜택들도 많습니다.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들이 임신 수분제를 한다. 아침마다 애 유치원에 데려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다. 저녁에도 집에 가서 가사를 돌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자 그러면 또 반대가 났습니다. 장시간 노동 때문에 경력 단절을 정책을 관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줄이자고 그러면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노동시간 단축은 혜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르는 임금은 어떤 과반에서 고통 부담이 필요하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장시간 노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이런 식으로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우선은 법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둘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함은 굉장히 양날의 칼입니다. 사측에 유리할 수 있고 노측에 유리할 수도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노동시간을 유연화시켜버리면 노동자들한테는 제약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통계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시간 유연성은 개인의 삶의 리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아까 단시간 노동, 박주식 교수께서 네덜란드 모형의 단시간 노동을 얘기했습니다. 단시간 노동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할 때 원한 시간만큼 차별을 받지 않고라는 것이 박주식 교수의 표현이었습니다. 원할 때 원한 시간만큼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하고,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풀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경력이 있어가지고 차별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자발성,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규제의 중요성,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유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규제받는 유연성입니다. Regulated flexibility라고 하는 것은 regulation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노동시간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똑같이 10시간 일하면 이게 성차별이 성분단입니다.
성차별적이다 하는 문제가 남들 외부에 모여서 여성의 장점을 얻고 특히 누구를 탓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남자들은 집에 가서는 거의 손에 물도 안 묻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진실입니다. 남자들은 집에 가서 손에 물도 안 묻히다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맞벌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성의 가사노동이 늘어나 버린다. 그러면 며칠 더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왜 여성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가? 결국 집에서 일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더 편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공공동의 선도적 일자리 한쪽에 된 거고 우리가 지난해 12월 15일 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관을 마련하고 서울시는 2016년에 노사와 협의하여 투자 출연교회 노동시간 단축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현재 시범사업 반을 현재 마무리 짓고 있고 그 사업을 당대던 사람이 역시 여기 있던 이문호 좀 아까 토론했던 이문호 소장이 그 사업에 현재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의료원이라는 직장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두 개의 기관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범기관을 삼아서 지난 1년 동안 노동시간 단축 모델 개발해 놨었고 현재 마지막 노사 그리고 서울시가 이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조율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시범사업에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내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노사정 협약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2018년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이 노동시간 단축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또 하나의 미래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을 항상 가장 기여서서 고통 분담의 원칙이 갖춰져야지 타 공공기관의 전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서울 시민들의 인정, 용의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고통 분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참 중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저는 노동시간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든 공공기관 노동행정은 누가 보내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었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일단 합의가 되면 훨씬 더 이행을 담보하기가 좋았다. 그렇다고 그러면 핵심적인 근로 조건이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연된 일자리 정책이라면서 노동시간 단축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문국현 대표가 했던 이야기도 결국 그 유한 키플링 모델의 핵심도 노동시간 단축이었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단축을 교육과 연결시키고 이것을 생산성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선순환 모델이었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서울시, 광주 어딜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용절벽의 시대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리시죠?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각이 4시, 5시 10분이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집중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션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가지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적 제약상 먼저 오늘 발제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주 서울특별시 노사정위원회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님, 네, 박주기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강주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노강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수장님, 수정훈 강주 엔지센터 센터장님, 사실 그 박태주 위원장의 발제문을 제가 사전에 받고 몇 번을 검토했는데요.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충분한 시간이 드렸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강주형 일자리 관련 토론을 할 때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노광표 소장님, 박준식 교수님, 이문호 소장님 등등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박 위원장님이 그 발제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노동시간의 단축, 국가적 과제자 강주형 일자리 핵심 과제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청년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강조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박희관 위원장님이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지사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강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나 중앙에 가면 자주 묻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 조성 사업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용어만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학생이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그 강경 일자리 모델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요약하면 그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4천만 원 플러스 알파 임금 체계 구축, 이미 앞서서 토론했죠. 근로자 생활 수준 향상 3단 인프라의 구축, 근로교육 혁신 및 노사 파트너 구축, 이 1단계입니다. 이어서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강주형 일자리 적용에 대한 노민정 합의, 이게 2단계고요. 끝으로 독립된 합작법인 형태의 완성차 공단 유치가 3단계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할 수 없겠지만 오늘 시간에 다루는 그 노동시간의 단축은 이 세 가지를 간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이어서 이제 라운드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약 5분 정도 시간 주시고 아마 시간이 남으면 플로에서 한 9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최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나 이 회의 시간 단축도 좀 우리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놀라운데요. 우선 우리 박지 박사님께서 한국의 노동시간이 특성이나 장시간 노동 원인 정책 대안이나 큰 그림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나 박지 박사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노동 일자리 창출을 얘기할 때 노동시간 단축을 많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게 한국의 정책으로 나온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보니까 뭐 작년 제 32시간 일자리로 해서 좀 오래 고용 유지하는 지원을 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 차원에서는 얘기가 거의 안 되고 정말 공간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추후에도 아마도 지금 강조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유용 설정자, 세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걸 지적하고 필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정도 먼저 지적하고 먼저 한 가지 지적해야 될 점이 과연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연결 될까요? 지금 박대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거의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연구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명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줄이면은 한개 일자리가 참 되는 것이냐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가 핵심적으로 지적해주셨다시피 사실 임금의 문제거든요. 임금 보존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집행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합의가 됐다가 손실을 하고 사실은 지금 임원 수당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상황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부분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고민할 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를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를 창출되는 것은 일종의 이게 성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일과 삶이 관련되고 일자리를 생겨나고 그러나 이게 다 좋은 것만 아니라 또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비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분하고 고민할 필요가 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가된 비용을 노사정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는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일종의 효율성과 일자리 창출의 대결에서 뭐를 할 것인가를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 일을 또 오래 하는 것이 결국 정부나 사용자 입장에서 선생님으로 오래 일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분들이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서울시가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일하는 문화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발제하신 우리 박사님 소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근로시간은 어떤가 아마 이제 다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인 거랑 문화적인 차원이 어떻게 결합되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최근에 마이크 무어의 다큐멘터리 혹시 보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웨어티 인베이드 넥스트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탈리아 사례보다 좀 눈여겨봤던 독일 사례거든요. 독일이 그 연필 공장에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의 부분이 책정돼 있고 연필 공장에서 일하시는 생산직들도 그런 중산적으로 이제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이분이 퇴근 시간이 언제냐면 놀랍게도 2시입니다. 우리하고 이제 차원이 틀린 일과 삶의 균형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또 재밌게 봤던 게 휴가간 직원들한테 전화 오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문화적인 게 결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는 진공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틀린 지적이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고민스러운 점이 노사 간의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의 지금까지 부재이고요. 근로시간 단축을 가지고서 교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업자가 아직도 어색한 것이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텐텐에서 8구 같은 현대차에서 1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이슈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주도적이나 지방정부 주도적인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결국은 단시간 근로의 확산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 노동자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함에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가 이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단시간 일자리는 한 10%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15% 정도 되고 아까 네덜란드 사례 말씀하셨지만 네덜란드가 4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네덜란드가 비자발적 비율이 4.4%고 우리는 비자발성이 62%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단시간 일자리가 거의 채택으로 붙어있고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등덤이라고 선택한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가지로 더 말씀드리면 휴가의 문제인데요. 아까 휴가를 말씀하셨지만 박대리 박사님이 우리나라 분들이 이 휴가를 휴가보다 임금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학교 기전에 있었던 그 경제연구소 있었는데 거기서 휴가 가는 분들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5일 동안 가서 쓸 돈하고 5일 동안 가서 못 받는 수당을 같이 계산해요. 그러니까 휴가를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뿔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 서울시에서 두 가지 그 기관의 그 결과를 보니까 미사용 연차가 서울의료원이 15일이고 신용보증재단이 19일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이거는 저임금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쪽이랑 조금 낮고 의료원 쪽은 또 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는데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배행 연유제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는데도 제가 좀 길어지는데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이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의 기조라는 게 보다 짧은 시간에만 집중했는데 이걸 좀 보다 유연한 시간 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보다 유연한 시간은 결과적으로 보다 짧은 시간에 규격해서 가는 게 높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유연근로 시간이 너무나 정형화된 유연근로 시간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 진호위에 전국 진호위에서 공무원분들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셨어요. 노동부에서 유연근로 시간을 그렇게 확대하려고 고생했는데 요즘에 청와대 보니까 신택근무도 하고 계시고 일과 삶의 균형도 뭐 맞춰가시면서 어쨌든 여전히 그 유연준 탄력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근로시간 계좌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사실은 2008년도에 그 세계 경제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 혼다 UK라는 회사가 있어요. 혼다의 영국 법인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93일 동안 셧다운 시킵니다. 그 공장. 그러면서 입장을 나누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2009년도에 쌍용차 했던 제안했죠. 노동조합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어 있고 그런 경험하는 것들이 쌓여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이제 한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얘기는 또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터뷰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퇴근하면 11시간을 쉬고서 출근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유럽 93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시까지 야근하면은 다음날 출근이 11시까지 하는 겁니다. 이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프랑스 까지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무려 44조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거 지원하겠다. 여기서 추가되는 비용의 75%를 사용자부가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광주에서도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할 때 노사가 다 동의합니다. 서울시 협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게 이거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근로시간 단축하자는 거 이거 단축해가지고 우리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소통, 현장까지 소통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일자리 노동국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 노동국에서 아무리 예산이나 키워드 확정을 해도요, 또 제목 확대도 이거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주시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상들이 있고 드라이브로 걸려고 하는 명확한 확신 같은 걸 바꿔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호 교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은 노동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성대사의 문제에서 서울시가 현재 이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지느냐? 임금 보존의 문제 같은 경우에 어찌상 그렇지만 노동인단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형평성 문제 관련해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노사장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는 문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마이코의 그 독일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제도와 문화 간의 문제,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 증거 문제는 이제 박 위원장님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다만 그러나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도 생소한 그런 용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단시간 일자리, 정부에서는 시간 선택 일자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있어서 자발성의 문제, 그리고 이제 여론차 문제, 휴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도 짧은 시간에서 유연한 시간으로 변화, 그 일본 사례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비용 추가라는 문제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그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다라는 원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현장에서 소통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박 위원장님이 그 시간 제약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오히려 보충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그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주기 지회장님. 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마찬가지로 현대차 구역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동일하고요. 아까 그래 발표하셨던 분의 말씀에 그거 하면 많은 분들이 당시에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전문위원으로 이쪽에 계셔서 함께 논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이 문제가 좀 의미 있게 들리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를 했죠. 2000년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텐텐 근무가 88 근무로 완전히 88은 되지는 않았고, 변형된 상태로 변형된 시기가 13년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이제 그 간격을 조금 좁히는 이런 이제 합의를 어제 기아차가 했습니다. 현대차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10시간씩 근무를 했기 때문에 10시간이었는데 그 8시간 근무에 2시간 목수 작업을 진행을 했고, 아침까지 알셈 작업을 했습니다. 주라 2일 근무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얘기되고, 또 이제 월급제 이런 부분이 논의되면서 많은 이제 그 요구인들에 의해서 같이 논의되면서 방향이 설정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대제 근무인데, 이 교대제 근무를 어떻게 하면은 심야를 철폐하고 노동시간 단축할 거냐 이런 의견들이 좀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한 가지로만 정리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근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딱 여기 이제 저한테 규정되는 주야 근무를 하되 심야를 없애는 것들을 당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줄어든 시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논란이 이제 쟁점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노동시간 단축, 월급 일자리 나누기 이런 부분 다 들어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이제 물량 보전에 임금 보전으로 가면,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노동자 내용들 간에 상당히 이제 논쟁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스스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진행된 이 생산량 보존을 통한 임금 보존 방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금융되는 노동시간 단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과제는 이제 안고 있는 거, 일자리 늘어나지 않았죠. 아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책임에 또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임금 보존을 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도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계속 진출해 나가고 있는 그 세대는 이제 기인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해외로 나가겠다고 급박한 이런 이제 수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왕 그렇게 나가는 거 임금이라도 좀 갖고 나가야 되는 거 하고 우리가 일정 정도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내부 의견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기는 했는데 실질적 개선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여전히 내부
그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결국 이제 뭐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이제 거리감이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장의 구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노동자들이 경험한 과거의 어떤 생산 방식이나 자본과의 어떤 노사 간의 대결이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큰 영역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한 영역에 좀 더 고민이 많이 돼버린 이러면서 이제 주관조직 이교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단순히 이제 시간을 줄여서 그 줄인 만큼도 내가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현장에 생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가대로 남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분은 뭐 복지나 이런 것들 아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까 이제 우리 농업을 중심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극복을 시켜볼 거냐.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기아차는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강정 일자리 자동차 100만 원대나 이런 사업과 연동해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였으면 좋겠죠. 또 다른 어떤 단위가 온다라면 이제 우리 내부의 이제 부록이나 이런 분들이 심각한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인데 워낙에 이제 그런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저희 뭐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 투자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거리감들을 중시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상황 아닌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분 하고 나갈까 아니면 표를 반환하고 7분 할까 고민하다가 사회자님께 양해를 구하고 7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5분만 하고 가기에는 약간 아까운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뭐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연말에 이런 논의를 좀 재점화하신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좀 더 광주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만들기 위한 좀 방안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요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물러나든 물러나지 않든 다음 대통령은 설거지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단순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논의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또는 정부 또는 재계는 어떻게 한국 사회에 패러다임을 밟을 것인가라고 하는 종합적인 난제에 부닥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계도 저도 이쪽에 있지만 지금 방어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주도적인 노동의 의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가? 저는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 중에 이것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그래서 한 명의 일자리에도 만들 가능성이 있으면 좀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나 기존의 제도를 봤을 때 한국이 그 가능성들에 조금 더 접근할 영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이 얘기되고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가고 있고 내년 성장률 아무리 높게 잡아야 2.5%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국 경제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일자리만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 바로 일자리랑 연결이 되지 않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랑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고리를 같이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정부가 뭐 선량한 정부도 아니고 법 지키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편법적으로 68시간까지 허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간이 무법청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한 준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몇 개월 전에 노동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50%가 줄었대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대단히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게 많다 보니까 50% 줄이면 대단히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탈법적이고 부법적인 것이 전국에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줄여야 되느냐? 대기업은 아무리 줄여도 생산성을 높이고 설비를 바꾸고 임금을 보존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은 어디냐? 텐텐 근무도 아니고 12시간 막교대하는 주야 막교대하는 사업장들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 형태를 바꾸게 되면 필연적으로 약 20%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30명, 50명 늘린 그 일자리 영역들의 사례가 한 30건 정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부가 단속 안 하면 다시 노사가 거꾸로 갑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되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임금이 줄게 되고 사용자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태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막교대 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노사정이 기금을 만들든지 펀드를 만들든지 임금 노동시간을 단축하는데 연결되지 않는 이 고리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책을 국가나 전 지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는 전략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했다라고 하는 걸 사용자가 기록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제도를 국제기준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20대 국회에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금 유럽 국가는 작업장 바깥에서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컨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 공간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의 기술에 따라서 카카오톡 밴드를 통해서 공무원분들 다 일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일할 때 언제 몇 분까지 가능하냐, 30분 넘어가면 규제해야 된다, 수당 줘야 된다. 이게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얼굴 보는 데 속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IT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동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 저는 조직 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일 중독의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전 리더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밑에서는 바뀌어낼 수 없고 리더는 일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에 나가서 딴 데서 하고 이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의 날을 만듭니다. 되게 비참한 부분입니다. 다른 시간은 가정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의 날을 가져가. 7시에 퇴근하고 나면 이 남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전화가 오죠. 여보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돼요. 집사람도 당황합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해라. 그런데 나는 힘들게 합니다. 이 장시간 노동의 문화는 단순히 법제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내기 위해서 좀 바깥에서 압력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회의 경쟁력으로 높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결단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사무직들 과거에 일 잘하는 기준이 뭐냐?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후배들은 그걸 강요하고 있는데 진짜 8시간 중에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에 학습하고 토론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이 장시간 노동이 개별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파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혁신 기반도 지금 붕괴시키고 있고,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정합성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에 미국이 바뀌고 병도가에서 중국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한국이 기존 방식으로 살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 단축 자체의 혁신과의 연계성, 일자리와의 연계성을 같이 모색하는 추후의 노력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기대가 많습니다. 그 부서까지 만들어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환경 일자리에 기대를 많이 거는 만큼 그만큼 효과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우리의 성과가 단실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사회도 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강조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로망사항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합의를 해줄 수 있으면 어떻든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이 시민사회도 시민들도 하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냐? 노사 간의 이 자율적인 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기대를 하는 것도 몇 가지 사례밖에는 지금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외도 통틀어도 그런 좋은 사례는 박수칠만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따져보면은 이 노사 개입에 의해서 그 일자리를 나누자 하는 게 쉽게 될 수 있는 거냐? 생각 안 나타낸 이유는 일단 일자리를 나누면 나눌 게 얼마나 있는 건가? 우리 지역사회가 일자리를 그렇게 풍요하게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안 되지만, 또한 그 적정 임금이 주어지지 못한 현실 속에서 나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사회에서 가득하게 있는 그 양극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안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토론해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아까 앞서서 그 여러 토론자도 말씀하셨는데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가에 대한 산술적인 예측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오히려 강한 것 같습니다. 당장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결국 이 정부나 지방정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를테면은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성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8시간 일하고 싶죠. 내지는 6시간 일하고 싶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고도 다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생활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복지부분이라든가 문화적인 향유권이라든가 이런 노동 내적인 사회적 시설이나 조건들이 구비가 돼야 이것도 하나의 이론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에서라도 이걸 정말 간절하게 그 강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다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 일자리라고 볼 때 이걸 대폭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 140만 원짜리 1년에 연봉을 2천만 원짜리 조그마한 MP형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 논다 한다면 굳이 단위 사업장 내에서 꼭 이렇게 그 일자리를 나누자고 하는 결의가 선행되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확장이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노동을 해서라도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그 노동 외적인 지방정부의 노력들이 같이 선생님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성립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단위 사업장 내외에 있는 노사관계의 자율성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일자리 가지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가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호 센터장님 일부러 짧게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원인데요. 연구원은 일반 우리 직장적으로 생각되지만 연구자들의 노동시간 대단히 깁니다. 집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긴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일을 해서 이제 중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 동료인데 이분은 9시에 나와가지고요. 저 6시에 딱 퇴근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해요. 일도 잘하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건가? 한때는 여기 약전 세션에서 사회봤던 김경호 박사님 둘이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무능한 거 아니에요? 라는 토론을 했는데 물론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그 노동시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박태주 위원장님은 서울시의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 강주가 좀 참조할 만한 그 내용을 지금 제시했거든요. 제시했는데 오히려 토론자들께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슈를 지금 제기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보다는 박태주 위원장님의 답변이 더 간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돼서 밝히 남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준호 교수는 보고 빨리 끝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할 말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그런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제 말을 보충해 주신 걸로 알고 고맙습니다. 박주기 지회장님은 참 말씀만으로도 고맙다.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노동력 감축에서 일자리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그 회사는 또 그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임금도 높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외주와 기교를 외주와 더 극적이 만큼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의 노장 감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냐면 우선은 현대 기아차의 저스트 시퀀스를 그려줬고 생산 방식이 연동된 1차 현대업체들은 곧바로 현대 기아차와 마찬가지 생산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감축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아까 그 노광조 소장이 이야기했던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노동시간 감축이 하나의 문화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하는 걸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간접 효과는 휴게 시간이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가지고 혹시 소비라도 많이 해주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동 단축하는 것이 정말로 일자리 나누기만을 위한 그런 경제적 목적만으로 하는 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일과 삶의 조화, 특히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안전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도 이 일자리 만들기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가치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현대 기아차라는 우리가 선도 기업이 노장 단축을 선도해 줬다는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저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광조 수업에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한 부분이 뭔가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이 구축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노조도 집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도시한 단축을 해서 조금은 제가 덧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서울을 갖다 우리들이 뭐라고 하면 노동 존중 특별시다. 뭐 시장에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 존중 특별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존중은 나의 때를 존중해 주는 거고 정말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른바 노조는 자조 집단이고 자존 집단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제 박근혜로 상징되는 박정희 모델을 꺼내야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 때문에 박정희 모델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 재물의 동원 속에서 수주 주도였을 내려온 거거든요. 그걸 뭐로 바꿀 것인가? 이 속에서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고 일자리 문제고 이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연대임금의 실현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 만들기로 한다면 이 연대임금 실현과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때로는 동의와 양보, 희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노동조합도 새로운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도학교 소장님의 이야기대로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결핍 속에서 노동조합도 또 하나의 기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노동조합이 이런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갖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질 일자로 했을 때 양질 일자리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디스턴시라고 얘기할 때는 아이로가 디스트라는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두 가지 때 크게 쓰고 있습니다. 디스트 조업이다. 라고 했을 때 디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디스트 워킹 타임이다. 할 때 디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괜찮은 좋은 양질의. 양질의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가 만드는 목적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러면 양질이 무슨 말인가? 고용 안정과 관련한 정규직, 그 적정 임금의 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노동 시간이 부과되는 이것이 이른바 디스트 조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오늘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노동시간 되는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있는 사람 누리려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더 붙이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정도 진짜 막히되 앞으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셨던 여러 관계자, 토론자 분들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끝장 토론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그때 한번 모실 테니까 참석해 주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